예, 그럼 이번에는 겨울철에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저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겨울이 되면 배터리 성능이 좀 저하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조금은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 성능이 그러니까 주행 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거의 뭐 반토막까지 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입니다. 네, 불행히도 이게 그 리튬이온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그 2차 전지, 그러니까 충전을 할 수 있는 모든 전지들은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실제 용량 대비 이 용량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전에 액을 쓰잖아요. 지금은 그 전에 그 액을 쓰기 때문에 액이 얼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그 안에 있는 전기들이 잘 좀 원활하게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류가 흐름이 그만큼 생성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요거 이제 요 환경부에 나온 요 자료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일단 히트 펌프가 달려 있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한 20% 정도 아니면 뭐 좋은 거는 한 15% 정도밖에는 감소하지 않는 반면에 이제 뭐 이 SM3 닛산이라든가 아니면 BMW 혹은 테슬라, 심지어 테슬라도 이제 모델 3 같은 좀 염가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현재 기술로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겨울이 온다는 게 좋은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 업체들 입장에서도 어쨌거나 여기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황이 네.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모든 그 배터리 회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거든요. 네. 우선. 왜냐하면 고체일 경우에는 전에 액이 얼면은 문제가 생기지만 전고체 같은 경우는 어는 거에 상관없이 그냥 어느 정도는 전해질이 그대로 고체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서 전기의 움직임이 활발하니까, 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서 전류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그 전체적인 용량의 축소라든가 파워의 그 저하 같은 게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니켈 기반 혹은 이제 아니면은 그보다 조금 더 빠른 게 나트륨 기반의 어떤 이차 전지를 개발하는 거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앨런 머스크가 이 올해 그 테슬라 데이 때, 그 배터리 데이 때 이걸 가지고서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 규격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규격대로 해가지고서 해달라는 게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하나 가지고서는 히터하고 그다음에 에어컨을 같이 돌려야 되는데, 예. 이 에어컨을 돌린다 그랬을 때 이 컴프레셔라든가 이걸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힘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연기관에서는 조금 정도 한 3, 4마력 정도의 힘을 거기다 소요한 데 비해 가지고 거기다 아니면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쓰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용량을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긴 생각해 보니까 겨울철이 되면 어떤 전기차 배터리 자체의 성능도 떨어질 뿐더러 전통적인 내연기관차는 겨울에 히터 틀면 그 엔진 열로 그냥 히터 역할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연비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는 아예 정말 히터를 틀어야 되는 거니까 이 배터리로 그렇죠. 더 이제 주행 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지금 딱히 생각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배터리를 계속 상온에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히트펌프 시스템을 예. 그래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건데 네네. 이쪽 상황 그러면 어떻게 현실 가능성이나 예. 앞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건지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옮겨가는 게 지금 최선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한원 시스템 아시죠? 예. 현대기아차 1차 벤더고 이제 그 공조기 위주로 돌아가는 회사인데, 그 여기에서 그 하이브리드라든가 그다음에 수소차 그다음 전기차 쪽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이런 기계를 그 히트 펌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열 관리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에 있는 전기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 정도의 그 주행거리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의 가장 핵심 뭐냐면은 모터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열 관리 시스템, 심지어는 배터리 자체에서 나오는 그 열까지도 끌어모아 가지고서 이거를 상온으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산원 시스템도 상당히 이제 좀 뭐라 그래 유망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같이 온대에서 사는 이런 국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라든가 예. 아니면 뭐 중동의 그 아주 더운 나라 아니면은 캐나다나 뭐 이런 데 같이 엄청나게 추운 데 있죠. 그런 데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이 히트 펌프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런 혹은 너무 덥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결국은 또 다른 그 전기 시스템을 넣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참 이게 애매해지는 게 이제 전기차 주행거리가 막 400km대 되다 보니까 아, 좀 탈만하겠구나 싶었거든요. 예. 그런데 겨울 되면 이게 270km대로 뚝 떨어질 뿐더러 추우면 춥다고 잘 안 돼. 뭐 여름에는 에어컨 튼다고 또 주행거리 짧아져. 예. 그리고 그렇게 혹한의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배터리 자체 수명도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으로서 너무 매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제가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 게 우선은 첫째로 배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그 핸드폰이나 그 이런 노트북에 쓰는 이런 배터리, 리튬 배터리하고 예. 전기차 배터리하고는 그 사양 자체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뭐 그러겠죠. 네. 예, 일단 용량도 크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충방전에 대한 탄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순간 출력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해주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충전을 했을 때 충전화가 방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유지를 해주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보통 민간 배터리 같은 경우에서는 용량이 50% 충전을 했을 때 처음에 기준으로 만들었던 거에 50% 이하일 경우에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80%에서 85%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냥 바로 교체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준 굉장히 고퀄리티, 굉장히 품질이 좋은 그런 배터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폐배터리로 뜯어낸다 할지라도 민간에서 쓰는 가정용 ESS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쓴 사무실용 ESS로 쓴 데는 전혀 손색이 없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배터리가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혹은 이제 고효율의 그 냉난방 공조 장치를 개발하느냐가 사실은 또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예.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그 열을 또 일부러 빼가지고서 그 열이나 혹은 이제 냉기를 가지고서 이제 그 상온을 유지해 주는 거죠, 배터리에. 예. 그렇게 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되면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진이 없더라도 어디선가는 열이 날 테니까 그 열을 어떻게 효율화 시켜가지고 예. 히터로 사용하느냐. 예. 숙제들이 자꾸 늘어나는 기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듯이 곳곳에 있는 아주 조그만 열이라도 어떻게든 끌어모아 가지고 예. 이 열을 가지고서 배터리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세세하게 뜯어보다 보니까 참 문제들이 여전히 좀 숙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보조금을 각 지자체에서 주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각 지자체별로도 조금씩 이 보조금 규모가 다를 뿐더러 어떤 주행 성능과 거리에 따라서도 보조금이 이렇게 차등이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걸 보면 상온에서 주행하느냐 저온에서 주행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걸 그러면 보조금을 차등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충전소가 상온으로 따뜻한 상태에서 그냥 충전하면 만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긴 하겠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충전소에 대한 사양을 조금 더 높여주면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일단은 고속도로 충전소 같은 데는 그냥 노상에다 그냥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 어느 정도는 바람막이라든가 어느 정도 열이 날 수 있는 것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여기 지금 말씀하십시오. 충전 요금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올해 7월부터 해서 그 어느 정도 충전 보조금 폐지된 상태에서 지금 나온 요 충전 요금표인데 예. 급속 같은 경우는 15분에 30분 할 때 이제 킬로와트당 255원 70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예. 그 다음에 완속으로 해가지고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115원 50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싼 거거든요. 그렇죠. 네, 산업전기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그 킬로와트당 7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감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탈원전을 계속 지속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서 전력의 수요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은 전기요금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겠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보조금을 다 빼고
거기다 세금까지 붙였을 때 이러면은 분명히 700원 넘어간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미 예전에는 그리고 전기차 충전 요금에 대해서 한전에서 특례 요금을 적용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예. 이전에는 174만 80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급속으로 했을 때 그 정도였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올라갔으니까 이러면은 되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충전기에서 선을 따가지고서 도전하는 사람들 생깁니다, 분명히. 아, 도전. 네. 아. 그러니까 전기를 도둑질하는 거죠. 예. 끌어다 그러면- 쓰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서는 상업용 용기나 가정용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러면 집에 만약에 이런 충전기가 있다. 그럼 거기서 선 따서 쓰지 누가 그걸 쓰겠어요?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아. 두 번째로 이제 탈원전하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가 높아지면은 사실은 여기에다가 이제 전반적인 전기요금은 결국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보조금을 없애면 이제 역시 가격 경쟁이 줄어들고 그럼 사람들이 그럼 내가 이거 휘발유 차나 아니면 뭐 경유차 쓰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러겠죠.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인 물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참 요즘에 뉴스들 들어보면 전기차 시대가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소장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들도 많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돈 주고 계속 오래도록 타고 싶은 차가 되려면 여전히 좀 문제점들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 그래도 이 전기차에 대해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게 예. 원래 처음 전기차가 나온 건 1830년대에 나왔거든요. 1830년이요? 네, 그 당시에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 석유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싸게 싼 가격에 고출력을 낼 수 있는 그 엔진이 개발이 되는 바람에 이게 둔화가 된 것이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희망적인 얘기까지 들으면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와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